근데 이제 8시 반에 하자. 아니다. 아니다. 미안. 8시 반에 아니다. 내 앞에 또 수업이 있는 생각. 앞에 수업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앞에 수업 있어서. 앞에 수업 있어서 9시 하자. 9시. 됐지? 9시. 차라리 뒤에 있는 애들은 밀어야 돼. 가볼게. 밀 수도 있는 생각. 하자. 진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지만 자, 극값입니다.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극값이야. 극값은 뭘 극값이라고 부르느냐? 얘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자, 어떤 부분 A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해서 자, A를 포함하는 단어, 자,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 열린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 자,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하는데, 자, 근데 그 구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느냐면, 자, 구간 내 모든 x에 대해서, 자, 단 구간 내 모든 x야.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예요. 됐죠?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여기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 딱 들어있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FA에 비해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극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른대. 함수값처럼 극대값이라고 부른대. 오케이? 극대값. 극대값이구나. 모르겠다. 일단 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A, FA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극대점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봐봐. 자, 어느 순간에 극대가 일어나는데 x가 a가 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자, f는 x 이퀄 a에서 갑자기 커진다라는 거를 그 순간에 커진다 해서 극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최대이다, 극대이다 비슷한 느낌이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됐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극대인지 극대값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말투만 통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반대가 되면 뭐로 변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 대자의 값이 소로 변하겠지. 얘가 소로 변하겠지. 얘가 소로 변하겠지. 오케이?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자,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과정을 잘 봐봐. 과정을 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잘 봐. 갑자기 확 튀거나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쭉 가는 거야. 얘 뭐예요? 얘가 극대입니다. 오케이? 어디에서? 어느 지점? 여기는 요 지점. x 이퀄 a에서 뭐다? 극대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극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학생들. 얘도 극소다는 얘기야. 얘도 극소예요. 왜? 열린 구간을 내가 잡았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여기 들어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있을 거잖아. 그 함수값들 중에 가장 작은 지점이 생겼잖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극소값입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탁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고 님. 근데 여기는 요 곡선을 이렇게 딱 바꾸잖아. 방향을 탁 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뭐가 되죠? 극소대. 됐어. 다 됐네. 이해가 다 됐네. 자, 마지막으로 대반전 하나 있습니다. 대반전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얘 극소입니다. 대반전 하나 있습니다. 얘가 대반전이야. 상수함수지. 일부가 상수함수지. 얘는 뭐라고 부르냐? 극대이자 극소로 부르냐. 이게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x equal p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은 뭐다? 극대이자 극소라고 얘기해. 극대라고 얘기해도 되고 극소라고 얘기해도 돼. 오케이? 왜? 갔다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뭐지? 이거 미분도 아니고 맞지? 미분도 아니고. 근데 내신을 위해서 한 번씩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제 요즘에는 진짜 웃긴 게 수능에 이런 것들이 나와. 갑자기 꺾여서 불연속이 딱 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 속에 녹아내지도록 그렇게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극대는 극소는 미분이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불연속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미분과 접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얘 봅시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 매끄러운 곡선에서 얘가 뭐가 되는데? 극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극대입니다. 매끄러운 곡선에서 얘가 극대가 됩니다. 됐나요? 잘했어?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0이죠. 이해되세요? 이까지 됐어? 접선의 기울기 0이야. 그런 얘기구나. 또다시 극소가 극소. 극소인 순간에서 미분 가능한 케이스. 미분 가능한 케이스에서는 특징이 뭐죠? 극대와 극소가 일어나는 순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극대 극소가 일어나는 순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또 다시 바꿔서 생각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모두 다 극대 극소를 그대로 반영할까? 둘 중에 하나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에 머물러야 돼. 자, 여기에 도달하겠지. 여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 지점이야.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데? 내려가면 극대죠. 근데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얘를 뭐라고 부르냐? 변곡이라고 불러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지점, 변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극값을 가지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변곡을 가지는 경우다. 따라서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f'A가 미분 가능한 지점이 0이 되는 이 범주 안에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를 갈랐다라고 치면은 하나는 극값이 있는 경우. 자, 극값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다? 극값이 없다라면 뭐다? 변곡이 되는 경우다. 됐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결국에는 내가 극대와 극소가 되는 순간과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 도함수가 0인 지점을 찾아. 도함수가 0인 지점을 먼저 찾고 추가적으로 자, 들어보세요. 극대가 되려면 특징이 뭐야? 점점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함수가 양이었잖아. 근데 극대가 되면 도함수가 다시 어떻게 되니? 음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극값이 되려면은
x 이꼴 a 좌우에 뭐가 변하느냐면 좌우에 부호 변화가 있어. 누구의 부호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요. 잘 들어봐. 생각을 해봐. 극값이 있다는 얘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증가하면 뭐지? 도함수가 야. 맞죠? 감소하면 도함수가 얼마?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변곡이 되는 지점은 양이었다가 다시 0이었다가 여기 이쪽 지점이 0이 되겠죠. 0이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데? 양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양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변곡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오케이? 다 됐어요? 변곡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미적분 2예요. 얘는 미적분 2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하시면 되겠고. 다 됐죠? 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좌우에서 이제 부호가 변한다라는 얘기인데 좌우에서 부호가 변합니다. 그치요? 그러면 얘가 뭐다? x 이꼴 a에서 f는 뭐를 가지느냐면 극대와 극소, 극대 또는 극소를 우리가 한꺼번에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남자, 여자 합쳐서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함수의 부호 변화의 포인트가 여기가 있어요. 이 단어 그리고 앞으로 모든 단어는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오케이?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딴 거 필요 없고 극대 극소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가 거의 대부분 세팅이 될 거니까 도함수가 양이야 증가해. 도함수가 음이야 감소해. 증감이 바뀌어 증가해서 감소로 가.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소해서 증가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극대 극소 따위를 찾는 거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몇 가지 좀 조작들이 좀 필요해. 자, 봐봐.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잘 보세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정의역도 살펴봐야 되고, 오케이?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절편이요. 절편입니다. 특히 어떤 절편이냐면 X절편이 있어요. X절편이 있습니다. X절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내가 딱 봤어. 감질 뛰게 했는데 절편이 잘못된 나왔어. 또 절편이 나왔어. 또 절편이 나왔어. 한 3개의 절편이 나왔어. 3개의 절편이 나왔는데 자, 델타야. 델타까지 갑시다. 잘 보십시다. 이제 이게 내가 지금 하나하나씩 짜주는 거거든. 짜주는 거예요. 식에서. 자, 알파 절편이니까 이점과 만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영역을 딱 보니까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다라는 게 확인됐어. 그러면 알파에서 어떻게 되니? 알파라는 지점에서 분명히 곡선이 이렇게 뭐했다?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되게? 분명히 곡선은 도함수가 다항함수의 일부로 주어질 거니까 곡선 형태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직선으로 안 그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선으로 안 그려지고, 자, 여기에서 알파를 지날 알파 콤마 베타 콤마 제로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양수였다가 다시 양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접했겠지. 접했다는 얘기야. 접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갔다는 알 수가 있겠죠. 내려갔다는 알 수가 있겠죠. 내려갔다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감마가 될 거니까 델타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됐지?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 접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에서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 극소가 된다는 얘기. 극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쌤,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잘 들어봐. 니들은 이미 알고 있어.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있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의 좌측에서도 양수, 알파의 우측에서도 양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극소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자, 4제곱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4제곱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오케이? 6제곱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라는 건데, 자, 이 범위를 너무 넓히지는 마. 왜냐하면 니들 기껏 해봤자 오차를 다루지도 않아요. 수능에 나온 적도 없어. 기껏 해봤자 3차, 4차야. 그러면 어느 부분의 느낌이 중요할까? 4차 이하의 느낌이 중요한 거야. 일단은 통틀어서 짝수차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알파 빼기 베타, x 빼기 베타의 제곱, 4제곱은 이제 알파까지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알파보다 작은 값이나 큰 값을 집어넣더라도 둘 다 양양이니까 부호 변화가 없겠지.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해야 돼? 됐어? 자, 쭉 가는 거야. 이번엔 이렇게 좀 봅시다. 만약에 x 빼기 알파에 자 세제곱이 있다고 치자. 얘는 어떻게 되지? 알파보다 살짝 큰 값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가. 맞죠? 알파보다 살짝 큰 값, 알파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양이 될 거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음이 되겠지.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해 준 것 같아. 자, 얘는 알파 빼기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분 한번 하더라도 x 빼기 알파가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다 알파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0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까지 됐어? 그래서 접하는 타입이 크게 두 가지인데 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다? 스칩에 접하니까 스접이라고 부릅니다. 스접에서는 뭐가 생기느냐면 극대 또는 극소가 생깁니다. 왜 극소는 생기나요? 물어보면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뒤집힐 거 아니야. 극대가 될 거 아니죠. 근데 자, 여기에 이 녀석을 뭐라고? 뚫리면서 접한다는 얘기야. 뚫접이다라는 게 생기면서 뚫리면서 접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뚫접이 생기면서 다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야? 변곡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변곡이 생깁니다.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변곡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일단은 이게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를 보고 절편들을 볼 때 조금 관점을 넓혀줄 거란 말이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절편들을 파악을 했어. 절편들이 있을 때 영역을 살짝씩 보시고, 이런 녀석들 있으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에서 부호 변화가 없으면 니들 나중에 이거 하게 된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게 될 거라고, 그리게 될 거라고. 그리면서 파악을 하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리면서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게 될 거라고. 도움되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자, 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자, 여러분들 안목을 넓혀줄 거고, 자, 지금은 이제 정규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도함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3차 함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 갑니다. 여기 갑니다. 자, 얘가 도함수야. y는 f''x야. 근데 잘 들어봐. 여기다 이제 좀 적어줄게. 어차피 이까지 할 거니까.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는 근의 종류가 토탈 몇 가지 있어? 3종류 있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없는 거 3가지 있지. 그래서 3가지 타입밖에 없어. 형태가.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2차 함수의 뭐를 보느냐 하면 부호 변화를 본다는 얘기거든. 부호 변화를 본다는 얘기야. 2차 함수의 부호를 살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호를 살펴본다는 얘기인데 양도 있고 음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지점이 발생해? 0이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0을 한번 거치잖아. 근데 이 0이 뭘 뜻하는데? 근을 뜻하는 거잖아. 오케이? 근을 뜻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형태가 쭉 적어주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 하나, 둘, 3가지 형태, 위로 볼록한 거 하나, 둘, 3가지 형태까지 해가지고 토탈 위볼, 아볼까지 합하면 6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6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일단 몇 번 그려보시고 이 타입을 형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일단 가볼게요. 이제 도함수 그렸어요. 아래로 볼록한 거 그렸어요. 쭉 가고 쭉 가는 거예요. 하나씩 쌓아 올리면 돼. 하나씩 하면 돼. 아, 얘는 자 갑니다. 쭉쭉쭉쭉쭉쭉 갑니다. 왜? 여기가 플러스면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하잖아. 증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겠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자, 요 지점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겠지만 변곡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나중에 쓰입니다. 이거 쓰이는 거니까 미리 얘기해 줄게. 얘가 뭐냐? 변곡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위볼 하면서 아볼이 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위볼과 아볼에 해당하는 지점, 곧 변하는 지점을 얘라고 두시면 되는 거고. 자,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 움찔할 거야.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 오케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를까? 극대점이라고 부르겠지.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극소점이라고 부르겠지. 오케이? 됐지? 극대점, 극소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림 연습 계속 하시고 누구를 바탕으로? 얘를 바탕으로. 왜? 얘가 플러스면 증가, 얘가 마이너스면 감소. 얘가 플러스면 증가가 되는 거야. 여기도 증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됐어요? 자, 됐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어떡할래 그누야. 잠이 와서. 일단 뭐 별거 아니야. 하고 나면 처음에 배울 때는 뭐 범위가 굉장히 많은 줄 알겠지만 해야 될 거 별로 없어. 생각보다 해야 될 것들 별로 없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건 외워질 거야. 외워진다고 계속 그리게 될 거야. 도함수 먼저 도함수에 여기 해당하는 이러한 도함수를 그릴 거고, 도함수를 바탕으로 뭐를? 여기 해당하는 3차 함수를 그릴 거라고. 도함수 그리고 도함수를 바탕으로 3차 함수 그린다. 오케이? 도함수 그리고 도함수 바탕으로 3차 함수 그린다. 그리고 어디? 0이 되는 지점에서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극소. 이렇게 되는 얘기야. 오케이? 저걸 정말 많이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래로 볼록한데 접하는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니까 접하는 상황은 자 여기서는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변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변곡이 생깁니다. 계속 증가만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야.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진짜 천천히 하고 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도함수를 그렸고요. 그 도함수를 바탕으로 자, 요 지점이 나중에 변곡이 되는 지점이니까 지금 개형만 그리는 거야. x축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위와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처럼 변곡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입니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니까.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얘도 0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감 자체가 변하겠지. 뒤집혀진다는 얘기야. 뒤집혀집니다. 자,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요. 자, 살짝씩 그려볼게요. 한다. 여기서부터 내립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내립니다. 자, 증가합니다. 쭉 증가합니다. 내려가 여기서 변곡이 되면서 다시 아볼 하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오케이?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뒤집힙니다. 감소했었던 게 증가로 변하고 증가했었던 게 감소로 변할 거니까 증가했었던 게 감소로 변합니다. 이렇게 아볼 중간에 지점에서 다시 턴하면서 위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딱 봐. 뒤집힙니다. 오케이? 뒤집힌다는 얘기야. 그냥 2차 함수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위볼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부호를 보고 감소한다. 부호를 보고 감소한다는 걸 감지하시고 감소 움찔 다시 감소. 오케이? 자, 얘입니다.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데 정중앙을 보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뭐다? 위볼이 아볼로 변하는 지점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그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나 이거 얘기도 못 들었어. 왜 이거 이렇게 변하는데 얘기도 못 들었어. 근데 내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의문이 들더라고. 저게 왜 있을까? 라는 건데 저거를 변곡이라고 부르고 얘를 변곡이라고 부르고 변곡이 되는 지점이라고 여기서 생기는 건데 이 변곡은 결국에는 뭐냐? 아볼과 위볼이 변하는 지점이 되더라. 그리고 그거는 왜 나오는지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따가 하면 돼. 오케이? 됐지? 그래서 감소하고 다시 감소하는 형태. 그래서 토탈 몇 가지? 6가지 형태가 되는 거다 라는 거야. 됐지? 6가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 부분도 익숙해질 거야. 지금 3차만 했어요. 3차 했고 4차는 안 했어요. 자, 4차는 내일 좀 할 거고 3차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정리하는 거야. 무슨 함수? 증가하는 증가함수. 거나 또는 감소만 있는 감소함수지.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뭐야? 1대1 대응이지. 기억나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죠. 증가함수가 되거나 감소함수가 되거나 1대1 대응이 되거나 역함수가 존재하지. 오케이? 자,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준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중근을 가지거나 근이 없네.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중근을 가지거나 근이 없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닌 경우는 뭐예요? 극값을 가지는 거지. 극값을 가지지. 극값이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3차 함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소만 가질 수도 없어요. 극대와 극소를 한꺼번에 싹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극값이 있다라는 얘기는 둘 다 있다라는 얘기야. 두 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따위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초장에만 나오는 문제일 뿐이지 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일 거고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줬다 라는 얘기야. 더 얘기하고 싶지만, 자, 가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좀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5-1번 봅시다. 5-1번. 약간 추워지려. 자, 5-1번 봅시다. 5-1번에 보면 이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fx가 있는데 이 fx가 뭐다? 증가인데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2가 있을 텐데 구간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얘가 증가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원함수를 보고 어디서 어떻게 증가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해줘요? 도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도함수를 구했더니 그 도함수가 3x 제곱이고 마이 플러스 2ax가 된다는 얘기고 더하기 a가 되는데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죠? 이해되죠? 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도함수가 0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증가하는데 2차 함수지. 얘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됐어요? 자, 다 이어지는 거예요. 얘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0 이상이어야지만 0 이상은 얘도 내포하는 겁니다. 0 이상이라서 꼭 0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도 되지만 얘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2도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판별식이 누구보다 0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냥 말하는 거 알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fx입니다. 자, 얘가 fx가 될 텐데 지금 1에서부터 4까지 감소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고, 그럼 봐.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 한번 해볼게.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봐. 이렇게 좀 해보자. 가볼게.
fx가 있는 상황이고 쭉 미분하시면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4까지는 뭐다? 감소한다. 연결돼 있지. 누구랑 연결돼 있는데?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감소한다. 도함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도함수가 있을 거고 도함수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 더하기 a가 돼.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됐죠?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4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함수의 이제 일부분이 감소한다 이 얘기야. 어디? 이 함수의 일부분이 감소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 감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일부분이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여기 1이 있어요. 여기 4가 있어요. 뭐가 돼? 자, 아까 전에 했었었던 난 많이 사용하고 난 직접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기도 해. 이쪽에 그래프 그려줘야 돼. 맞죠? 누가? 이거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과 4 사이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그럼 어떻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그렇지.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적절하게 올리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일 때 0보다 4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과 4가 경계로 빠져 있다 해서 0보다 괜찮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0이 돼도 상관이 없겠지만 1일 때 0이 돼도 그리고 0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F 얼마가? 1이 0보다 작거나 같네. 프라임 붙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F 프라임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까지 돼요? 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그래프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이 영역 안에 그려지게 될 거니까. 끝났어요. 오케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어디 보시느냐? 자, 넘어가시면은 5-5번입니다. 자, 5-5번에 보면 뭐가 등장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이것이 되는데 자, 그래프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가볼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입니다. 근데 뭐를 한다는 얘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어.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모르면 그거는 내 탓은 아닌 것 같은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네. 뭐예요? 반드시 여기서 극값이 생긴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길까? 생각해봐. 음수잖아. 감소하잖아. 양수잖아. 증가하잖아. 얘가 뭐예요? 그렇지. 이 순간에 뭐가 생긴다? 극소가 생긴다. 맞죠? 극소가 생긴다는 얘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으면 내립니다. 그리고 곡선에 아볼과 위볼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니들 생각을 해봐. 증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나 이렇게 증가하는 거나 자 이렇게 증가하는 거나 곡선의 위볼 아볼의
요청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위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아볼인지 묻지 않는 이상 알 필요가 없잖아. 그냥 증가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깨달아야 돼. 굳이 요철에 내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겠네. 라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맞죠? 감소하잖아. 증가하네. 뭐가 생기니? 급소가 생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물어요. 요철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지. 범위 바뀐데 누가 물어봐. 어차피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그 정도 여기서 감소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겠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겠지. 다시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다시 여기서부터 다르네. 증가하죠. 플러스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다시 증가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극대가 생깁니다.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극소가 생깁니다. 끝.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처럼 여기 있는 거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자고. 어디 보시느냐? 5-6번 봅시다. 5-6번. 5-6번에 1번만 봅니다. 5-6번에 1번만. 자, 5-6번에 1번에 보면 fx가 있어요. 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있고 여기 더하기 a가 있을 때에 극대값이 12일 때 뭐라고요? 극대 값이 12일 때가 되는데 자 극대값도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 원함수를 보고 극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해서 우선적으로 뭘 찾아? 그렇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여기에 되거나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6가지 그림들 중에서 뭔가 쇼부를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도함수를 찾습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수 있겠거나 근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3으로 묶어내면 x 빼기 1, x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쭉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아래로 볼록하게 됩니다. 됐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되면 이거 어제 밤에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어제? 늦게 했다고? 쌍꺼풀이 없었는데 나 어제 한 12시쯤 잤나? 나 12시쯤 잤다고 비몽사몽이구나. 나 자기가 집에 딱 가가지고 와이프랑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나는 일을 하고 와이프랑 애들 놀러 다니고 진짜 이번에 어디 갔다 하더라? 어디 갔다 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와이프 차려놓은 야식 먹고 자 이제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 모처럼 맞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인데 즐길 수가 없더라. 바로 잤다. 한 12시쯤 돼가지고 하면서 그냥 잠들었는데 보자 점점 살아나는 거 같네. 점점 살아나는 거 같네. 가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고사 때 점수를 확보 안 해놓으면 나중에 너무 네 자신한테 힘들 거야. 진짜 힘들 거야. 미치도록 힘들 거야. 왜겠어? 기말고사 때 더 힘들거든. 훨씬 더 힘들어요. 적분 문제 나오잖아. 적분 문제가 적분만의 문제가 아니야. 앞에 있는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다 안 되니까
적분을 막 계속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적분 어차피 뭐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고 하니까 뭐 그거는 적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도함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이게 맞네. 이게 중간고사 끝부분이거나 기말고사 도입 부분이야. 이게 도입 부분이에요. 앞부분이 중간고사 거의 한 90% 다 했어요. 다행히. 다행히. 자, 가볼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끝을 뭐 앞에 5장밖에 안 했는데 끝이라고 한번 봐봐봐. 한번 보면 갑자기 한 단원이 1시간 안에 끝나고 하루 뛰겠는데 2단 안에 끝나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계속 당분간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해 줄 거야. 당분간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고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고 오케이? 됐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 안 되지? 그럴 것 같아. 잤으니까 이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증가잖아. 왜? 도함수가 양이니까 증가한다. 계속 원래 원함수가 여기는 이 녀석은 음수니까 감소한다고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에 위로 볼록하다라는 이 곡선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막 화살표로 그리다 보면 주변을 살펴보는 거야. 화살표로 그리는 사람이 없네. 그리고 이제 또 좀 다듬게 될 거라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따랬죠? 여기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끝입니다. 그래서 극대 값이 얼마가 된다? 10이니까 결국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12가 나온다. 대입하면 관계일 때 A 값 나올 거 아니에요. 끝. 오케이?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넘어가서 어디냐? 5-7번입니다. 5-7번에 아이고 다리야 5-7번에 fx가 있어요.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3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거기 줄쳐야죠. 마이너스 1과 3이 결국 뭔데? 도함수의 실근이야. 됐죠? 여기 봐. 극값을 가지는 순간에 두 순간 나오잖아. 극값을 가지는 두 순간이 나오잖아. 얘가 결국 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랑 동일한 거야. 그러면 자 여기를 미분을 했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지. 기억력 테스트. 맞다. 언뜻 보고. 됐지? 그러면 실근이 제니까 봐봐. 식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합 2x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예요. 곱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최고차 계수가 1이었고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3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오케이? 얘가 도함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도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랑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 얘를 실제로 미분했을 때 3x제곱에 더하기 6ax에 더하기 b랑 동일할 거니까 a값 b값이 결정될 건가? 당연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되어서 여기서 바로 구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나처럼 마이너스 1과 3이 근이니까 근을 바탕으로 식을 구성해서 계수 비교해도 되는 거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A값 B값은 무조건 구해지니까. 그래서 A값이 얼마 나오느냐? A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 B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이까지 해되시죠? 잘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그 다음부터 뭐냐?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수식에다가 반영을 그대로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마이너스 9 맞죠? 마이너스 9입니다. 자, 극대값이 있을 건데 극대값은 어디서 생긴다? 자, 봐봐. 다시 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마이너스 1과 3이 절편이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생기겠지. 아래로 볼록한 x축과 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극대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극소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극대 극소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왜? 증가하다가 음수니까 감소하니까 극대.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극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정리합시다. 자, 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극대가 되는 거야. 누구를? 3을 집어넣으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각각 집어넣어. 각각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느냐면 C 더하기 5가 하나 나올 거고 하나는 C 마이너스 27이 나온대. 그러면 C는 어차피 사라질 수가 없잖아. C는 계속 달려 있겠지만 문제는 극대에서 극소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32 나올 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극대 값이 얼마가 될 때? 얘가 극대 값이 7이 될 때. 그럼 C 값이 2가 되는 거죠. C 값이 2니까 나머지는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극소 값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됐죠? 별거 아니야. 그냥 여기에다가 A 값 찾아서 요 값 전체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9, 거기다가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해서 C에 관한 식 두 개 만들었고 끝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5-9번입니다. 5-9번이야. 아, 5-9번 봅시다. 거기다 또 얘기가 나오지. 극값은 딱 부호 변화야. 맞죠? 극값은 부호 변화가 될 거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에 a 더하기 2의 x 제곱이고 더하기 3ax고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봅시다. 도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계산해 볼게. 3x 제곱이고 마이너스에 2의 a 더하기 2의 x가 되는 거고 더하기 3a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함수가 주어졌으면 도함수로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건 어떻게 자동화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극값이니까 부호 변화를 봐야지. 누구의 부호 변화? 원함수가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본다. 그런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가?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부호 변화가 없음을 어디서 살펴보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살펴보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부호는 양음을 뜻하는 거예요. 0은 부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양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게 1번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2번이야. 2번은 뭐냐? 2번은 이렇게 돼 있죠. x가 양수에서 극값을 두 개 가진다. fx가 양수에서 극값을 두 개 가진다. 오케이? 실수 a 값의 범위야. 됐지? 됐어? 실수 a 값의 범위. 됐지? 그럼 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갑시다. 극값을 두 개 가진다. 부호 변화가 두 번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두 번 일어나는 순간이 자 보세요. 도함수를 내가 그렸어요. 도함수가 0을 기점으로 x축과 두 번 어디에서 만난다? 양수 부분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런 지점과 이런 지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누가 능했대요? 반드시 0이다라는 경계값이 있어야 된다고.
경계에 대한 함수 값이죠. 자, 도함수가 아니라 원함수가 아니라 도함수입니다.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0보다 커야 되겠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되겠고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축의 위치까지 하시면 됩니다. 축의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3분의 얼마가 되니? a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된다. 판별식 쓰고 이거 쓰고 다 써서 1번, 2번, 3번을 다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동시 만족하는 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 어디 한번 해보시느냐 하면 유제입니다. 연습 좀 해봐봐. 연습 좀 해보시면 별거 아니니까. 5-1에서 5-3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5-7 5-7에서 5-8 그 다음에 5-10에서 5-10 5-1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1, 2, 3입니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셈입니다. 우리가 셈을 조금 이제 증가하면서 좀 해야 되겠네. 아 참. 내가 내일 9시 하자. 내일 9시. 9월 달이나 그게 낫겠다. 그 수밖에 없겠다. 9시. 내일부터 바로. 아니 내일부터 바로 9시면 좀 내일부터 바로 9시는 하지 말고 그 다른 애 친구가 한 명 더 있거든. 수투하는 애 한 명 더 있으니까 그렇게 9시로 하자. 9시에서 11시 그게 나을 것 같다. 9시에서 11시 그게 나을 것 같다. 내가 희생할게. 앞으로 더 앞에 있는지 보고. 앞에 없을 것 같은데. 일요일날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9시로 9시 전으로 하면 일정 당겨보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갔었을 때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진도는 진도대로 하고. 니들이 이거 8시에 올 수 없잖아. 8시 오라고 하면 뭐 퇴근은 한 9시쯤 올 거고 잘 거고 뭐 비몽사 뭐 할 거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 86, 87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